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혹시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몇 번 사용해 보고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에 챗GPT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하지만 답변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틀린 답변을 하는데 이거 뭐지? 이게 왜 난리인 거지? 하며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는 AI 기술 아직 멀었네 하며 누군가가 챗GPT에서 얻은 답변이라고 하면 불신부터 갖고 그거 정확한 거 맞나요? 검증은 해봤나요? 하며 되묻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의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쯤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 여러분의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들은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자연어 입력에 대해서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훈련시킨 인공지능이죠. 이런 서비스들은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정확한 팩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 알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사실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적절한 문장을 생성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은 오해가 풀리셨나요? 한동안 유명한 밈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 들어보셨나요? 챗GPT에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당시 맥북 프로를 던졌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수정이 잘 되어 있네요. 이 외에도 콩쥐팥쥐 얘기, 공룡이 문명을 만든 사건 등 거짓 정보에 대한 다양한 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테스트해보니 24년 3월 22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고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고종에게 전기를 선물한 사건이라고 쓰니 여전히 거짓 정보를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똑똑한 AI라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면서 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걸까요? 우선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학습 데이터는 AI의 지식이며 이를 통해 AI는 상황을 예측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한정적이거나 편향되어 있다면 AI의 이해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한된 또는 편향된 정보로 인해 AI는 왜곡된 현실을 학습하고 그에 기반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확률적 추론의 문제입니다.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적인 추론을 수행합니다. 확률적인 추론은 말 그대로 확률에 의한 답을 내놓을 뿐 항상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명성황후의 나는 조선의 XX다. 우리는 모두 국모를 떠올리지만 AI 모델에게는 황후가 더 맞는 표현인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확률적 성격 때문에 AI는 때때로 잘못 예측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제공하며 할루시네이션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진실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AI는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학습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추출된 패턴이나 예측이 진실인지, 즉 정확한지는 AI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모델의 복잡성입니다. AI 모델은 100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고 이 파라미터들 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모델은 통제하기 매우 어려우며 우리는 AI가 내놓은 특정 답변을 예측하거나 이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델 복잡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할루시네이션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입니다. 혹시 챗GPT를 사용하는 중간에 선호하는 답변을 선택해달라는 화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챗봇 AI 서비스들은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AI가 내놓은 답변을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 또는 특정 성별, 이념, 종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이 역시 할루시네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이처럼 AI의 할루시네이션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예측, 의사결정의 오류, 편향된 정보 제공 등 AI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할루시네이션을 피하려면 편향성을 줄이고 다양한 케이스를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근본적인 데이터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프롬프트는 AI에게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할루시네이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이나 요청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AI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경을 쓴 남자를 그려줘 보다는 안경을 쓴 백발의 70대 노인 남자를 그려줘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AI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 원하지만 사실 AI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학습된 데이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챗GPT는 정보를 찾는 것보다 보고서나 기획서, 스토리 작성과 같은 창작에 더 강점을 보입니다. Has yet solved the hallucination problems. All models do have this as an issue.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말했습니다. 챗봇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 원인과 해결책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개발자의 최우선 임무가 될 것이라고요. AI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할루시네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루시네이션을 알게 된 이후부터 AI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으면 좋겠습니다.